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은 기능과 삶의 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발표는 캐렌 호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종양과 재활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의 목적은 암 환자 운동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운동과 위식도암 환자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재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재활 모델 케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과 싸울 때 운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아내고요. 제임스 종양과 재활팀이 하고 있는 것들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진실일까 혹은 거짓일까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생존자는 진단 전보다 더 많이 운동한다. 거짓입니다. 암 생존자의 25% 미만만이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미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더 많이 안 하시게 되는 거죠.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과 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피로감이 있고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 약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고요. 식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이 불량하게 되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있죠. 균형이나 움직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저리기도 하고요. 관절통이나 인지장애가 인지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체의 기능에 그리고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암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운동은 암의 신체적 기능에 대해서 부작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암과 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맥비카 위닝햄 연구라는 것은 1986년에 되어진 연구입니다.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 운동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최초의 연구죠. 메스꺼움과 구토를 줄일 수 있었고 또 지원 그룹 세팅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이고요. 오하이오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운동이 면역 체계의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는 캠벨과 터너의 2018년도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2005년에 발표가 된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학 논문에 발표가 된 홈스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 보고에 근거한 관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87명의 간호사가 참가했고요. 간호사 건강 연구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방암 1기, 2기, 3기 환자를 토대로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측정한 주요 결과는
유방암의 사망 위험이 신체 활동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연구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무스티안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진 연구는 피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암 관련 피로에 대한 개입법을 비교한 메타 분석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17,000개 이상의 참고 문헌을 이용했고요. 113개의 연구 성과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개입법은 운동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정신과적 개입법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하디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근육량의 소실되는 근소실 예방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신체 운동과 근소실 사이에 근육량 그리고 근육의 기능 향상과의 관계에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죠. 이 논문에 나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운동과 근소실에 대한 내용이죠. 2019년에 하디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암과 운동에 관한 문헌을 시스테믹하게 리뷰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논문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운동은 암 치료 전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 치료 후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운동은 모든 암 종류에 그리고 여러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간 정도의 강한 운동은 암 관련 장애의 기능 향상과 완화, 그리고 또 암 치료에 잘 견디게 하고 또 생존율도 향상시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암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 하나? 피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뼈 밀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을 좋게 해줘서 낙상을 줄일 수 있죠. 움직임도 개선이 되고요. 인지 개선이 됩니다. 수면의 질 개선이 되고요. 입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유를 여기다가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서제스천 된 제안이 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암 생존자를 위한 운동은 주당 중간 정도의 활동을 150분 정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중간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정도는 2.5에서 2.9 정도 되는 트레드밀을 뛰거나 걷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소화기암 환자의 특별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식도암 재활 운동으로 개입 치료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에 베네트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연구에는 21명의 수술 후 23.5개월이 지난, 평균 23.5개월이 지난 그런 운동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분들 포함했습니다. 개입으로는 12주 동안 지도하에 운동을 하고 또 집에서 또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운동은 처음에 에어로빅 웜업을 하고 저항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프로그램을 해서 쿨다운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로는 신체적 그리고 기능적, 정신적 향상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죠. 왜냐면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용을 잘 했고 피곤감이 없어졌어요. 소화기암의 특별한 수술 후 재활운동의 가능성과 효과를 보고한 2018년에 나온 조 박사님에 의해서 나온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2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최소 침륜 위장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입니다. 세 단계의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는데요. 1주 동안은 병원에서, 그리고 다음 1주는 집에서, 그 다음 8주 동안은 적합성 향상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 운동이 환자분들에게 안전하다, 그리고 실행 가능하다. 왜냐하면 99.4%가 응낙을 하셨고, 그 중에 또 79.4%는 이 프로그램을 잘 지키셨거든요. 심장 호흡기 기능이 회복이 되었고요. 근육 강도, 근육 지구력, 그리고 적응력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이 연구를 쭉 진행한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소개드릴 케어는 새로운 케어의 모델로서 전재활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재활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수술 후에 결과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능과 또 기능성을 최적화하는 수술 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보통 여러 방법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운동, 신체 활동, 영양, 스트레스나 걱정을 줄이는 그런 개입도 하고요. 금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전재활 프로그램은 다른 시술이나 또 질병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위식도암 환자에게 이 전재활 새로운 케어 모델이 필요할까요? 수술 방법은 많이 발전을 했고 더욱 안전하고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위식도암 발병이 60대에서 70대 정도 많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진단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다른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 그룹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초기에
신체 기능이 수술하기 전에 신체 기능이 나중 수술 후의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른 암의 경우에는 어떤지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전재활 연구를 대장암에서 한 경우입니다. 2013년에 리에 의해서 한 연구는 보통 케어를 받은 40% 정도의 환자만 수술 후 8주 만에 수술 전에 걷기 능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재활을 했던 그룹은 81%나 수술 전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마커에 의해서 행해진 췌장암 연구는요, 니오 어드전트 화학요법을 할 때 수술 전 운동 프로그램이 근육량과 신체 적합성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증명을 했고요. 2019년 맥리나는 대장암 연구에서 수술 전에 계단 2층을 걷지 못하는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위식도암의 전재활 연구를 한 경우도 있었죠. 2019년 라우에 의해서 소화기암 환자 전재활 메타 분석 연구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운동 개입은 통상적으로 중간급 에어로빅 저항성 훈련을 했고 또 기준보다 수술 전후 6분 걷기 테스트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기준보다 수술 후 합병증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그룹이 너무 다양했고 또 암 병기나 기저질환 면에서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식도암에서의 전재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버밀리안에 의한 소화기암 환자의 수술 전 운동 치료 시스테믹 분석 결과인데요. 이것은 9개의 연구를 리뷰를 했고요. 5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모든 개입은 에어로빅 훈련을 포함했고요. 다른 기간, 그리고 강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 전에 운동하는 것이 수술 후의 기본 기능으로의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진단과 수술 사이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아지게 되죠. 진단을 받은 후에. 병원 약속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나 자신의 운동이 우선이 못 되는 경우가 많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픕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 개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내는 연구 말이죠. 제임스 종양 재활팀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임스 종양과 재활팀은 암 치료에 특화된 물리치료사 그리고 직업치료사가 있고요. 3개의 종양과 재활 클리닉이 있습니다. 스필만 유방센터,
모어하우스 타워 6층에 있는 암 지원 케어 서비스, 그리고 제임스 타워 5층에 도 있고요. 이것은 2020년 여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임스 케어 그로브 시티라는 새로운 클리닉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14-293-0043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임스 운동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개별화된 운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4주 동안 하고요. 활동 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전재활 프로그램에는 유방이나 골수 이식, 사코마, 힙핵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개입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방사선 어깨 움직임을 좋게 하는 방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거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 연구로 화학요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 중이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췌장, 간, 위암 수술에 전재활 운동요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런 참고 문헌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운동에 대해서 결단을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캐렌 호크였고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karen.hook@osumc.edu 이고요. 전화번호는 617-688-7305입니다. 오하이오 대학 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cancer.osu.edu를 방문하시거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